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이 강렬하고도 처절한 첫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가족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진 풍파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고 질기게 살아남은 우리 모두의 위대한 생존기입니다. 이 거대한 서사시는 20세기 초 일제의 억압이 서서히 조선 땅을 덮치던 부산 영도의 작은 하숙집에서 출발합니다. 언청이에 기영인 발을 가졌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했던 아버지와 헌신적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딸, 선자가 바로 이 긴 이야기의 중심축입니다. 가난하지만 부모의 깊은 사랑을 받고 자란 선자는 16살이 되던 해 늠름하고 세련된 생선 중개상 고한수를 만나 거부할 수 없는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선자가 그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녀는 한수에게 이미 이웃 나라에 아내와 세 딸이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첩이 되어 평생 안락하고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자는 자신의 존엄과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 달콤한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 홀로 남겨진 선자를 구원한 것은 그녀의 하숙집에 머물던 평양 출신의 목사 백이삭이었습니다. 병약하지만 굳건한 신앙과 고결한 인품을 지닌 이삭은 선자의 모든 상황을 품어 안으며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고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찾아 바다를 건너 낯선 타국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거대한 차별과 멸시가 기다리는 길고 고통스러운 가시밭길의 시작이었습니다. 타국의 빈민가에 정착한 선자와 이삭 부부는 지독한 가난과 폭력적인 억압에 시달립니다. 이삭이 부당한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고 끝내 목숨을 잃으면서 선자는 갓난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길거리로 나서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리어카를 끌며 김치와 엿을 팔아 두 아들을 억척스럽게 키워냅니다. 선자의 거칠어진 손과 몸에 밴 김치 냄새는 단순히 가난의 상징이 아니라 거대한 역사의 폭력 앞에서도 결코 가족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인한 어머니의 투지 그 자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아들은 성인이 되지만 역사의 굴레는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 노아는 누구보다 영특하여 최고의 대학에 진학하지만 자신의 출생의 비밀과 생부의 존재를 알게 된 후 깊은 수치심에 빠져 가족과 의절하고 스스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평생 완벽해지려 노력했던 노아의 절망은 당시 이방인들이 겪어야 했던 정체성의 혼란을 뼈아프게 보여줍니다. 반면 둘째 아들 모자수는 특유의 배짱과 끈기로 멸시받던 파친코 사업에 맨몸으로 뛰어들어 큰 부를 축적합니다. 번듯한 직업을 가질 수 없었던 그들에게 파친코는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하고도 슬픈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4대에 걸친 긴 세월 동안 이 가족은 전쟁과 차별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끊임없이 휩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이들을 단순히 역사의 희생양으로만 그리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큰 목소리로 생계를 꾸리는 선자, 멸시받는 기계 앞에서 묵묵히 동전을 닦는 모자수의 모습은 삶을 포기하지 않은 인간의 눈부신 위대함을 증명합니다. 3.1절을 맞이하여 거창한 무대 위 영웅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자리에서 묵묵히 삶이라는 치열한 전투를 견뎌낸 수많은 선자들에게 우리는 깊은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이 장엄한 서사시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들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 작품의 텍스트 너머 숨겨진 의미와 작가의 깊은 의도를 하나씩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마음을 움직인 이야기 파친코. 오늘은요, 바로 이 엄청난 이야기가 어떻게 책의 페이지를 넘어 스크린으로 옮겨졌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소설 파친코는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하죠. 작가 이민지는요, 이 한 문장이 이 소설의 모든 걸 말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역사가 외면했던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끈질기게 자기 삶을 살아내는가. 바로 그 이야기의 시작점인 겁니다.
파친코는 책으로도 또 TV 시리즈로도 정말 엄청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두 버전이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풀어내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말이죠. 이 두 버전이 어떻게 다른지, 또 같은 이야기가 전혀 다른 옷을 입었을 때 어떤 새로운 느낌을 주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소설 파친코는 부제 그대로, 말 그대로 역사가 밀쳐낸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작가 이민지는 역사의 기록에서 종종 잊혔던 이들의 삶에 목소리를 주고 싶었다고, 그런 사명감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딱 하나, 자이니치라는 단어의 무게를 알아야 해요. 글자 그대로는 일본에 머무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그 안에는 훨씬 복잡한 의미가 담겨 있죠.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어도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원히 외부인으로 취급받는 꼬리표 같은 신분이거든요. 소설은요, 정말 방대한 시간을 다뤄요. 191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무려 4대에 걸친 한 가족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묵묵하게 따라가거든요. 식민지 시절의 할머니 선자부터 일본 경자 호황기의 손자 솔로몬까지 이 시간의 흐름 자체가 소설을 관통하는 거대한 서사인 셈이죠. 아니, 근데 작가 문체가 되게 독특해요. 뭐랄까 되게 담백하고 건조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작가는 어떤 화려한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역사가 얼마나 불공평한지,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버텨내는지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더 묵직한 울림을 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드라마는 어땠을까요? 이게 정말 재밌는 지점인데 애플 TV 플러스 시리즈는요, 원작을 정말 과감하게 비틀었어요. 원작의 시간 순서를 완전히 해체하고 새롭게 조립했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 바로 이거예요. 이야기의 구조. 소설이 시간 순서대로 쭉 흘러가는, 뭐랄까 거대한 강물 같았다면요, 드라마는 완전 달라요. 과거의 선자와 현재의 솔로몬, 이 두 시간대를 계속해서 핑퐁처럼 오갑니다. 할머니의 과거와 손자의 현재가 서로를 비추게 만든 거죠. 드라마는요, 진짜 비평가들한테 극찬을 받았어요. 일단 영상미가, 와, 이건 뭐 거의 예술영화 수준이었고요. 한국어, 일본어, 영어를 넘나드는 대본도 정말 섬세했죠. 특히 언어마다 자막 색깔을 다르게 한 거, 이거 정말 신선하고 똑똑한 연출이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원작을 정말 사랑했던 팬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목소리도 나왔어요. 아니, 이건 너무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리는데? 하는 반응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책에서 느꼈던 그 깊이 있는 인물들이 드라마에선 너무 평면적인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많았죠. 자, 그럼 이쯤에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바로 제목, 파친코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사실 이 작품의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 운유거든요. 아니, 왜 제목이 하필 파친코일까요? 수많은 것들 중에 왜 일본의 도박 게임이었을까요? 작가가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파친코는 운과 조작이 뒤섞인 게임이라고요. 이게 딱 등장인물들의 삶 그 자체인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라는 핀볼 기계 안에서 이리저리 튕겨나가는 쇠구슬. 그게 바로 이들의 운명이었던 거죠. 이 캐릭터의 변화를 보면 드라마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확실히 보여요. 바로 고한수라는 인물인데요. 책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선인인지 악인인지 끝까지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근데 드라마에서는 처음부터 거의 나쁜 놈으로 나와요. 훨씬 알기 쉬운 악역이 된 거죠. 자, 이번에는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작품이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반응이 정말 극과 극이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정말 반응이 확 갈렸죠. 한국에서는 엄청난 공감을 얻으면서 화제가 된 반면에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였어요. 한국에서는 왜 그렇게 반응이 뜨거웠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아픈 역사니까요. 일본의 식민지 시대,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는 정말 깊은 감정적인 파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더 깊이 몰입하고 공감할 수 있었던 거죠. 반면에 일본에서는 왜 반응이 좀 미지근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작품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일본 시청자들이 듣기에는 일본어 대사가 좀 부자연스러운데? 라거나 일본 문화 묘사가 좀 어색하다. 이런 점들이 몰입을 방해했다는 지적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에서의 이런 조용한 반응을 두고 해석이 갈려요. 아, 일본이 불편한 역사를 마주하기 싫어서 그런 거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 그냥 작품의 완성도나 문화적 고증이 아쉬워서 그런 거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느 한쪽이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역사적, 문화적 논쟁을 넘어서 파친코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요. 이게 단순히 자이니치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는 과연 누구일까 끊임없이 정체성을 고민하고 또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그 희망. 이건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잖아요. 드라마를 만든 총괄 프로듀서가 남긴 이 말이 이 작품의 모든 걸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이 드라마를 보고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 집에 전화 한 통 해보세요. 결국 파친코는 거대한 역사에서 시작해서 가장 작고 소중한 단위인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아픈 역사를 마주하게 하는 힘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책이라는 옷을 벗고 드라마라는 새로운 옷을 입었을 때 그 힘과 영향력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파친코는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찾아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